서울의 한 작은 골목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66살의 나이에 40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맨손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공허함 속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한 그녀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까지 배워가며 일궈낸 성공담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인생 이막의 도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은퇴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40년 가까이 몸담았던 회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박미숙 씨는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걸 느꼈어요. 올해 66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주어진 여백의 시간이 막막하기만 했죠. 미숙아,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겠네. 남편 정수연 씨의 말에 미숙 씨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편하게 지낸다는 것, 그런데 그게 과연 자신이 원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30평짜리 아파트에서 부부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물가 상승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어. 배추 한 포기가 6,000원이라니. 수연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도 5년 전 은퇴한 후 연금과 적금 이자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치솟는 물가 때문에 점점 살림살이가 빠듯해지고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3,000원이면 충분했는데. 미숙 씨도 마트에서 장을 보며 느끼는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퇴직금은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몇 년 쓰다 보면 바닥날 게 뻔했어요. 아들 둘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각자 자신들의 생활로 바쁜 상황이었죠. 엄마,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큰아들 정민호 씨가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도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대출 상환으로 허덕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신도 뭔가 할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어느 날 저녁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처음 한두 달은 그동안 미뤄뒀던 집안일들을 정리하며 바쁘게 보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하루 종일 집안에 있다 보니 몸도 무거워지고 마음도 침울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미숙 씨는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0년간 회계 업무만 해왔던 그녀로서는 다른 일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요즘 취업 시장은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죠. 당신이 요리를 잘하잖아. 특히 밑반찬 만드는 솜씨가 정말 좋은데. 수연 씨의 말에 미숙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요리에 자신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시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요리법과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나만의 비법들이 있었죠.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종종 그녀의 밑반찬을 맛보고는 정말 맛있다. 어디서 배웠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리라. 미숙 씨는 부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에는 40년 넘게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그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린 아들들이 엄마 밥 맛있어라고 말하던 때부터 남편이 당신 음식만 먹으면 밖에서 먹는 게 싱거워라고 하던 때까지. 그런데 요리를 어떻게 일로 만들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식당을 차리기에는 자본금도 부족했고 나이도 많았어요. 무엇보다 경험이 없었죠. 요즘 작은 반찬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 우리 동네에도 몇 개 있잖아. 수연 씨가 힌트를 주었습니다. 정말로 최근 몇 년 사이 동네 곳곳에 작은 규모의 반찬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소량의 다양한 밑반찬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던 거죠. 반찬 가게. 미숙 씨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도전 정신이 깨어나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미숙 씨는 동네 반찬 가게들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찬들이 인기가 있는지, 가격대는 어떤지,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꼼꼼히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신, 나 정말 반찬 가게 해볼까? 일주일 후 미숙 씨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정말로?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수연 씨는 아내의 결심을 지지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66살의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물론 쉽지 않겠지. 하지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잠들기 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뛰게 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숙 씨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어요. 드디어 반찬 가게 창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거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자금부터 정리해보자. 수연 씨가 가계부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 그리고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으로는 서울에서 가게를 차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보증금만 해도 5천만 원은 좋게 될 텐데. 미숙 씨는 부동산을 찾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일대의 작은 상가들도 보증금이 5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치솟아 있었어요. 그나마 상태가 괜찮은 곳들은 더욱 비쌌죠. 그럼 좀 더 외곽으로 나가볼까? 성북구나 도봉구 쪽은 어때? 수연 씨의 제안에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두 부부는 지하철을 타고 여러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성수동, 왕십리, 미아 사거리까지 발품을 팔며 임대 가능한 상가들을 찾아다녔죠. 여기는 어때?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작은 상가 앞에서 미숙 씨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10평 남짓한 크기의 가게였는데 이전에 미용실로 사용되던 곳이었어요.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라는 조건이었죠. 위치가 좀 애매하지 않나? 큰 길에서 너무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수연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가게는 메인 도로에서 한 블록 정도 들어간 곳에 있었어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도 조건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 일단 한번 해보자. 미숙 씨는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찾으려다 보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작은 곳에서라도 시작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 이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내부 인테리어부터 장비 구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뉴 개발까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인테리어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자. 돈도 아껴야 하고. 미숙 씨와 수연 씨는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간단한 진열대를 설치했습니다. 젊은 시절 신혼집을 꾸밀 때 이후로 오랜만에 함께 하는 작업이었어요. 힘들었지만 나름 즐거웠죠. 당신 손재주가 아직 살아있네. 수연 씨가 진열대를 뚝딱뚝딱 조립하는 모습을 보며 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20대 때 목수 일을 잠시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냉장고랑 조리기구들을 사야겠네. 가전제품 할인 매장에서 중고 업소용 냉장고를 300만 원에 샀습니다. 새 제품의 절반 가격이었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았어요. 가스레인지와 각종 조리도구들까지 합쳐서 총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죠. 벌써 자금의 절반 가까이 썼네. 미숙 씨는 가계부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물쓰듯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메뉴 개발이었어요. 미숙 씨는 지난 40년간 만들어온 자신만의 레시피들을 하나씩 점검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본 반찬들부터 정리해보자.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미숙 씨는 노트에 메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집에서 가족들에게 해주던 요리와 판매용 요리는 달라야 했죠. 양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보존 기간도 길어야 했습니다.
김치는 어떻게 할까? 직접 담글까 아니면 도매로 사올까? 김치는 반찬 가게의 핵심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담그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고 도매로 사오면 차별화가 어려웠어요. 직접 담그자.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레시피가 있잖아. 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는 김치 담그는 솜씨가 유명했어요. 그 비법을 물려받은 미숙 씨의 김치는 정말 맛있었죠. 친구들이 미숙이 집 김치가 최고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나가서 하루 종일 반찬들을 만들었어요.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 단무지, 마늘쪽 무침 등등 12가지 기본 메뉴를 완성했죠. 맛은 어때? 수연 씨가 시식을 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는 젓갈의 깊은 맛과 적당한 매운맛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 정도면 장사할 만하겠는데? 미숙 씨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사 먹을까? 드디어 개업일이 정해졌습니다. 2월 15일 정월 대보름 다음 날이었어요. 길이를 택한 것도 있었지만 명절 이후 반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죠. 간판은 뭐로 할까? 간판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기본 아크릴 간판이 8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미숙이네 반찬 가게는 어때? 수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숙 씨도 마음에 들었죠. 개업 일주일 전부터 미숙 씨는 거의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반찬을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손목이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멈출 수 없었죠.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하면 어떡해. 수연 씨가 걱정했지만 미숙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미숙 씨의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66살의 나이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간절했어요. 개업 전날 밤 미숙 씨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냉장고에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고 진열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내일부터 진짜 사장님이네. 수연 씨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새로운 인생 2막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업의 꿈과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가 있었어요. 드디어 개업 당일이 밝았습니다. 미숙 씨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어요. 긴장 때문인지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구나. 가게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한 반찬들이 냉장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김치 10kg, 시금치나물 5kg, 콩나물 무침 3kg. 정말 많이 만들었죠. 혹시 너무 많이 만든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전 9시 정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은 건물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김치 1kg을 사갔어요. 1만 원짜리 첫 매출이었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숙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첫 손님이 왔고 첫 매출이 발생했어요. 이 기세라면 금방 성공할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뒤로는 한참 동안 손님이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들여다보긴 했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죠. 왜 안 오지? 미숙 씨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분명히 맛있게 만들었는데 가격도 다른 곳보다 비싸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김치가 킬로그램당 1만 원, 나물류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격을 보고는 머뭇거리더니 나가버렸어요. 아, 김치가 1만 원이네요. 좀 비싸네. 한 30대 직장인이 중얼거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미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비슷한 가격인데 왜 비싸다고 할까요?
아직 첫날이니까 그런 거야. 조금 기다려봐. 수연 씨가 위로했지만 미숙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첫날 매출은 4만 원에 그쳤어요. 김치 2kg, 시금치나물 2팩, 콩나물 무침 1팩이 전부였죠. 이게 맞나 싶네. 집에 돌아온 미숙 씨는 식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어요. 66살의 몸으로 하루 12시간을 서서 일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은 7만 원으로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특히 문제는 반찬들이 잘 안 팔린다는 거였죠. 김치는 그나마 나갔지만 나물류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팔리지? 미숙 씨는 다른 반찬 가게들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문제점이 보였어요. 다른 가게들은 반찬을 작은 용기에 담아서 개당 2,000원, 3,000원씩 팔고 있었는데 자신은 큰 팩으로만 팔고 있었던 거죠. 아, 요즘 사람들은 적은 양을 원하는구나. 핵가족 시대에 맞춰 소포장 상품이 필요했던 겁니다. 미숙 씨는 급히 작은 용기들을 사서 반찬들을 다시 포장했어요. 김치도 500g짜리 소포장으로 만들고 나물류도 1인분 정도씩 담았죠. 이제 좀 나아지겠지? 셋째 날 소포장 상품들을 진열해 놓으니 확실히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부담 없이 여러 가지를 조금씩 사가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10만 원을 넘어섰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포장을 하려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어요. 하나하나 담고 포장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이렇게 하면 언제 다 하지? 미숙 씨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반찬 만들기, 포장하기, 진열하기, 손님 응대하기. 쉴 틈이 없었어요.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매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상했어. 수연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숙 씨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고 있었어요. 체중도 3kg이나 빠졌죠.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자리를 잡을 거야. 미숙 씨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루 10만 원을 넘기기가 어려웠죠.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료비와 가게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김치 재료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전기세, 가스비, 임대료까지 합치면 순이익이 거의 없었죠. 이게 맞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남는 게 없네. 미숙 씨는 가계부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는데 월급쟁이 때보다 못한 수입이었어요. 게다가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죠. 당신 그만두는 게 어때? 너무 힘들어 보여.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투자한 돈이 너무 많았고 무엇보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아직 2달밖에 안 됐잖아. 좀 더 해보자. 미숙 씨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어요. 4월에 들어서자 매출이 갑자기 뚝 떨어졌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김치 판매량이 급감했고 다른 반찬들도 덩달아 안 팔렸어요. 왜 이렇게 안 팔리지? 미숙 씨는 매일 진열대 앞에서 손님을 기다렸지만 하루 종일 서너 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5만 원 이하로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냉장고가 고장났습니다. 오래된 중고 제품이다 보니 갑자기 냉각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수리비로 80만 원이 나왔죠. 이것도 돈이네. 미숙 씨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업 당시 2,800만 원이었던 자금이 이제 5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매달 적자가 계속되면서 자금이 바닥나고 있었죠. 정말 못하겠어. 어느 날 저녁 미숙 씨는 가게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였어요. 70대 후반의 연세에도 매일 산책을 나오시는 분이었죠. 사장님,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요? 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정말 못하겠어요. 장사가 안 되네요. 미숙 씨는 그동안 쌓인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 사람도 장사 처음에는 다 어려워해요. 하물며 나이 들어서 시작하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요. 사장님 음식은 정말 맛있거든요. 김할머니의 말에 미숙 씨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냉혹했어요. 맛있다는 칭찬만으로는 장사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사장님 홍보는 해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가게를 찾는다던데. 김할머니의 말에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는 전혀 모르는 분야였어요. 컴퓨터도 간단한 것만 할 줄 알았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보여서. 그날 밤 미숙 씨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미숙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홍보를 해보라는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66살의 나이에 인터넷을 배운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보, 잠이 안 와? 수연 씨가 뒤척이는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김할머니 말이 자꾸 생각나. 홍보를 해보라고 하시던데. 홍보? 어떻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더라고. 미숙 씨의 말에 수연 씨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 부부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메시지 정도만 할 줄 알았지 인터넷 홍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민호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젊은 사람들이니까 잘 알 거야. 다음 날 미숙 씨는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가게 홍보를 인터넷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민호는 잠시 놀란 것 같더니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가게를 등록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서 음식 사진을 올리라는 조언이었어요. 엄마, 제가 주말에 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런 거 혼자 하기엔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며칠 후 민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아들은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온라인 홍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 먼저 가게 사진부터 예쁘게 찍어볼까요? 민호는 스마트폰으로 가게 내부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조명을 조절하고 각도를 바꿔가며 전문가처럼 사진을 찍었어요. 우와, 이렇게 찍으니까 완전 다르게 보이네. 미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보던 반찬들이 사진으로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특히 김치 사진은 빨간 양념이 먹음직스럽게 빛나고 있었죠. 네이버 지도에 가게를 등록하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매일 새로운 반찬 사진을 올리시면 돼요. 민호는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미숙 씨의 스마트폰에 앱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몇 번 해보니 그럭저럭 할만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여기에 글을 쓰시면 돼요. 오늘의 신선한 김치 이런 식으로요. 미숙 씨는 열심히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66살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게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그리고 엄마 고객들이 후기를 남길 수 있게 해주세요.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홍보예요. 일주일 후부터 미숙 씨는 매일 아침 새로운 반찬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어요. 사진도 예쁘게 찍는 법을 터득했죠. 오늘은 도라지 무침이 특히 잘 됐네.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지 2주일 만에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인스타그램에 나온 그 가게죠?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김치 포장 2개를 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친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언니가 여기 김치 완전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시금치 나물도 맛있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 비법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미숙 씨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 손님은 김치와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여러 가지를 샀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 손님이 인터넷에 후기를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 집밥 스타일이에요. 강추합니다. 이 후기를 본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리고 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 인터넷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미숙 씨는 매일 새로운 사진을 올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반찬 사진뿐만 아니라 가게 일상도 올리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반찬들입니다. 오늘도 신선하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런 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획일적인 반찬과는 다른 정성이 담긴 손맛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5월에 들어서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직장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집에서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사장님, 오늘 김치 2kg하고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각각 5팩씩 주세요. 30대 직장맘인 이지은 씨가 일주일치 반찬을 사가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반찬은 안 먹는데 여기 반찬은 맛있다고 잘 먹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숙 씨는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숙 씨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매출도 안정적으로 하루 20만 원 이상 나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김치가 더욱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미숙 씨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열무김치가 대박이 났습니다. 사장님, 열무김치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여름에 딱이네요. 열무김치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왔어요. 여기 열무김치가 정말 유명하다면서요? 인터넷의 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작은 동네 반찬 가게가 온라인을 통해 유명해진 거죠. 미숙 씨는 이제 하루에 30명 이상의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제 좀 안정된 것 같네. 7월 말 미숙 씨는 가계부를 정리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드디어 월 순이익이 2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예전 직장 월급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수입이었죠. 더 중요한 건 일에 대한 보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손님들의 맛있어요, 감사해요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피로를 날려버렸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기술까지 배우시고. 민호가 가게를 방문해서 놀라며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000명을 넘어섰고 매일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은. 미숙 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6살에 인터넷을 배우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성공적인 장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장님, 혹시 배달도 하세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배달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해보세요. 저희 같은 맘들은 아이 데리고 나오기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을 듣고 미숙 씨는 배달 앱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도움을 받아 배달 서비스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8월부터 배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서너 건이었지만 점점 늘어나서 10여 건까지 올라갔어요. 매출도 덩달아 늘어났죠. 정말 신세계네. 배달로도 이렇게 많이 주문이 들어올 줄 몰랐어. 미숙 씨는 매일이 신기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9월에 접어들면서 미숙 씨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문량이 너무 많아져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당신, 우리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게 어때? 수연 씨의 제안에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대 아주머니 한 분을 시간제로 고용하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직원을 둔 사장이 된 거죠.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된 기분이네. 10월이 되자 미숙 씨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노년 창업의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기자의 말에 미숙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기자는 미숙 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어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런데 사장님 보니까 희망이 생겨. 70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미숙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숙 씨는 한 해를 돌아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2년 초에 막막했던 은퇴 이후의 삶이 이렇게 활기차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가게 매출도 월 600만 원을 넘어섰고 순이익도 3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목적을 찾은 거였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연말 가족 모임에서 아들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던 가족들도 이제는 미숙 씨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대단해. 수연 씨도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66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아내가 정말 멋있었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미숙 씨에게는 두 번째 사업 연도가 시작되는 거였죠.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지역 최고의 반찬 가게로 만들어보자. 미숙 씨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증명한 거였어요. 인생 이막의 도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가게 문을 열며 미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67살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숙 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신선하고 맛있는 반찬 준비했어요. 그녀의 밝은 인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후의 용기로 시작한 인생 이막이 이렇게 희망찬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어요.